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오늘 이번 주 월화까지 제가 자극과 반응 센서에 대해서 구글 클래스룸 온라인 수업을 올려놨는데요.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여기 설문지를 해놨는데 여기 설문지 반응을 보니 반응 여기 응답이 있습니다. 171명. 3학년 1반부터 8반까지인데 그 인원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한 명 정도. 이런 거 보면 출석용 설문지에는 거의 99%가 반응을 했다. 출석용 설문지에는 설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설문은 100% 거의 가깝게 했는데 과제용 설문지에는 얼마나 했나 그것도 봤거든요. 과제용 설문지를 눌러서 제가 여기 설문을 얼마나 했나 과제용입니다. 과제용을 했더니 151명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저번 주 제가 이게 한번 얘기했을 때 이게 좀 적었는데 조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얼마나 했나 싶어서. 그래서 봤더니 9월 22일까지 하는 건데 과제용 설문지는 여기 4명이 9월 22일까지가 보통 이제 그 당일날 원칙이었기 때문에 4명은 어, 설 출석용 설문지 안 하고 있다가 다음날 4명은 출석 설문지랑 과제용 설문지를 낸 겁니다. 4명. 근데 9월 22일 날까지니까 9월 23일 날 출석을 얼마나 했나를 딱 봤더니 이 출석용 설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이 출석용 설문지를 봐서 171명 중에 실제로 9월 22일을 넘겨서 한 인원이 얼마나 되나 딱 제가 봤더니 지금 16명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그날 당일날 하는 게 원칙인데 그 당일날 하는 16명 중에도 그 다음날 내내 중에 23명 중에도 이 16명 중에도 4명은 그래도 과제를 수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14명은 그야말로 거의 좀 다음날 넘어서 출석만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출석도 어떻게 했나를 한번 봤더니 제가 뭐 과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분석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담임 선생님들이 어떻게 출결을 이게 출결이거든요. 이걸 출결을 제가 딱 봤더니 지금 출석부가 저희는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라고 해서 엑셀 파일로 와서 다 설문 내용이 나와서 누가 언제 했는지 이런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조회는 100% 학생들이 바로바로 그날 체크를 합니다. 여기 저희 출석 설문지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세모가 있는데 이 세모는 여기 9월 22일 날 응답을 해야 되는데 9월 22일 날 아니고 다른 날에 응답을 하면 이렇게 세모 아예 응답을 안 하면 이렇게 X까지 해서 지금 뭐 수학 선생님이 이걸 뭐 함수를 잘 하셔가지고 X 뭐 이걸 넣으셔가지고 당일날 설문을 안 하면 이렇게 무슨 과목에 설문을 안 하면 X 하게 되면 O 근데 출석 설문지 보면 아침 조회 때마다는 다 100% 학생들이 거의 다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담임 선생님이 아침마다 조회하라고 안 하면 전화하고 했더니 한 6개월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설문지에는 조회형 설문지에는 거의 100%다 하더라.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왜 교과 그 선생님들의 어떤 출석 설문지 안 할까? 그래서 밤마다 지금 이렇게 한두 명 안 합니다. 한두 명 좀 늦게 내는 거죠. 그 늦게 내는 것 중에도 보면 반에서 두 반당 한 명 정도는 그래도 좀 늦게 내지만 과제 설문까지 잘 내고 그런 거 보면 좀 이건 좀 특이했어요. 제가 여러 반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선생님은 어느 담임 선생님의 영향인지는 거의 알 것 같아요. 왜 9월 23일 날은 조회부터 이메일까지 왜 100%다 했을까? 이건 아마 학교로 불러서라도 뭐 안 한 애들 하라고 해가지고 이 월요일 화요일 거까지 해서 지금 이 세모가 나온 걸로 봐서는 다 한 겁니다. 왜냐면 이 지금 조회 때 안 한 애가 이렇게 2명 생기고 아마 여기 학교 나와서 뭐 어떤 식으로든 뭐이 안 하는 학생들을 챙겨서 하라고 했던지 해서 이 수요일 날이 깔끔하게 이렇게 지금 모든 교과가 100%돼 돼 있더라고요. 아주 특이하게.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또 안 하면 XX가 막 구멍이 뻥뻥 뚫립니다. 오늘 제가 24일 날 지금 24일 날인데 24일 날 지금 저녁 9시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밤이기 때문에 지금 밤 10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 지금 12시 마감이긴 한데 이런 거 보시면 애들이 상대적으로 진짜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 원인을 과제용 설문지와 출석용 설문지가 나뉘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요. 애들이 출석만 해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니다 반마다 이렇게 보시면 반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조회는 거의 다 해요. 근데 이제 조회가 점점 조회까지도 이렇게 빠지는 반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 반을 학생들을 불러서 자꾸 뭐 시키고 전화하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자꾸 뭐 하고 조회 종례를 뭐 쌍방향으로 뭐 하라고 막 이렇게 교육 중에 뭐 하고 지침 내려오고 막 민원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의 어떤 인터넷 어떤 환경이나 기기가 모자라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 했던 학생들이 많았던 반이 있고 지금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접속은 다 합니다. 다만 이걸 실시간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100%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들이 연락에 전화하시고 메시지를 하시겠지만 안 하려고 맘먹은 애들은 언제나 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말하고 싶은 건 이런 아주 작은 차이들이 점점 쌓여서 학생들 간의 차이는 점점 벌어질 거다라는 건.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한번 봤더니 지금 요거 하고 나서 9월 23일 어제 오늘 해가지고 요거 한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해서 실제 설문지를 제가 출석용 설문지랑 과제용 설문지를 합쳐가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이가 좀 안 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한번 얘기했고 그래서 여기 응답을 봤더니 내일 한 반이 남았긴 했는데 한 25명 하면 140명 정도 할 것 같아요. 또 이제 늦게 내겠죠, 몇 명은. 근데 이거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지금 9월 23일 날 이렇게 늦게 낸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 어제 오늘 했던 친구는 제가 이름을 가리기 위해서 이름을 좀 작게 해놨습니다. 여기 뭐 이거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오후 9시, 12시, 오후 막 거의 학생들이 이 시간대도 봤어요. 오전 하는지, 오후 몇 시 정도에 하는지 이런 것도 봤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너무 늦게 뭔가, 여기 31분에 이렇게 제출한 학생들도 있고, 여기 점수도 있고, 점수도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보는 이유가 학생들이 제대로 응답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 1번 똑같이 과제형 설문지도 1번으로 쭉 찍는지도 한번 본 거예요. 봤더니 여기 총점표가 이렇게 거의 정규 분포가 됩니다. 그 얘기는 학생들한테 너희 왜 여기 와가지고 제가 저번에 여기 0점짜리 그냥 막 40명 넘게 막 찍지 마. 이거 찍는 학생들 내가 다 보고 있어라고 얘기했더니 좀 성실하게 하시세요 했더니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었더니 전체적인 중간 거의 시험처럼 이렇게 중간 정도 많고 잘하는 학생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70명 여기도 이제 11명 넘게 이렇게 다 거의 정답을 맞힌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조금 더 어려운 과제로 제가 구글 패들렛에다가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가져다가 접사를 찍어서 눈 홍채나 동공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려서 찍으라고 했습니다. 여러 물체나 그런 거 이런 거 찍을 때도 보면 안 올린 사람도 있고 올린 사람도 있고 이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눈에 있는 접사를 이용해서 눈 공공이랑 이걸 찍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해봤지만 여러 번 찍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인터넷 사이트 이렇게 퍼와서 뭐 가져온 친구도 이런 찾아본 친구도 있는데 제가 했던 거는 이런 친구 여기 맨 처음 여기 이 친구 보면 제가 여기 다운로드 누르면 또 뭐 진짜 이렇게 화면이 크리고 흐리기 때문에 이게 동공이랑 제대로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이 사진 오른쪽에 눌러서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실제로 이렇게 저장을 해봤습니다. 저장했더니 여기 그 파일 이름이 비디오 캡처 2020 0924 9월 24일 날 오늘 저녁 8시 15분쯤 15분 23초에 얘가 찍은 겁니다. 비디오 캡처란 얘기는 동영상으로 사실은 찍은 거예요. 접사 모드로 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그나마 가장 사실은 그래도 좀 나온 사진을 캡처해서 올린 거거든요. 사실은 수많은 아무튼 실험을 했을 겁니다. 핸드폰 가져다가 접사 찍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긴 했지만 물방울 가져다가 렌즈에 볼록 렌즈를 조금 더 두껍게 하는 효과. 물론 이제 여러분들 눈이 실제로 그 빛에 대한
홍채와 동공의 크기 변화도 있고 실제로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얇은 거에 따라서 뭐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를 보기 위한 건데 고등학교 가면 사실은 여러분 고등학교 가시면 홍채 동공 이거 할 때도 사실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고등학교 가면 홍채 동공도 있지만 뭐 여기 뭐 횡주근 뭐 이런 것까지 종주근 이런 것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런 큰 사진들 보면 이런 실제로 이런 근육들이 다 보이거든요. 이 앞에 있는 이런 것들 보시면서 사실은 그런 걸 배우길 바랬어요. 홍채라는 게 진짜 무지개 다양한 어떤 홍채의 색깔도 다르구나. 그리고 이 고양이 눈 가져다가 옛사람들은 그 공공의 크기만 가져다가도 사실은 시계로 알 수 있을 만큼 옛사람들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관찰을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찍을 때도 보면 이 동공 안에 이 동공이 새까매야 되는데 빛을 좀 세게 비추고 나서 약간 흐옇거나 하얗거나 뿌옇다 그러면 이제 이게 수정체 유리체에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뭔가 시야가 자꾸 뿌옇게 보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라고 관찰하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동공의 크기도 보면 사람마다 다르고 동물마다 다르고 왜 사람은 홍채가 이렇고 뭐 여기 보면 우리가 흰 눈동자라고 하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가 뭐 사람은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뭐 고양이 같은 부분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이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만 좀 특이하게 여기 하얀 것도 생기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사실 관찰하고 실험하라고 했던 거. 사실은 인터넷에 뭐 시각 정보, 시각 정보 처리 아니면 뭐 시각의 이동 경로, 시각 전달 경로 이런 거 치면 엄청나게 문서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와서 자기가 사실은 찾아보려고 한다면 이 뇌로 들어가는 어떤 시각 센서 같은 경우는 이거 사실은 과학 측에 있는 뭐 비대 각막 수술 나중에 할 때도 뭐 알겠지만 이 각마르기 왜 어른 돼서 꼭 해야 되는지 사실은 여러분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성인 될 때까지는 이 뭐 수정체를 잡아주는 이 모양근이나 홍채나 이런 근육들이 사실은 조절 가능하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몸에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런 근육들이 지금 자꾸 근시안적으로 가게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활용을 해봐라. 그리고 가끔씩 내가 멍도 좀 떼을 해봐라. 그래서 눈을 좀 피로하게 만들지 말고 좀 긴장을 완화시켜줘라.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각막, 홍채, 홍만근 뭐 이런 것들을 다 외우는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눈이 나중에 점점 시야각이 작아지거나 이런 뭐 좀 신기하겠지만 이 맹점이 있거나 그리고 이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겠지만 저는 이걸 사진 정보를 점점 봐서 이 친구가 핸드폰으로 찍었는지 동영상으로 찍었는지 그리고 이게 해상도가 얼마였는지 저는 이제 정보를 보고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다운로드해서 이거 다운로드 이렇게 해봤거든요. 다운로드 했더니 눈을 잘 찍어서 찍어봐라 했더니 어떤 친구는 이 태양의 눈을 올린 창의적인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런 거 제가 이거 쭉 보면서 오른쪽 키 눌러서 이 파일 정보를 여기 사진 오른쪽 키 눌러서 여기 속성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이 그림 파일은 속성에 보면 이 자세히가 있어서 이게 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이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거는 볼까요? 자세히 1200 픽셀로 찍었고 이 친구는 뭐 레드미 노트 8로 찍었네요. 노출 시간 20분의 1초, 0.05초 동안 셔터 스피드가 열었다 닫았다 찍었습니다. 여기 ISO 690, 689 이렇게 나왔는데 뭐 사실은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문제로도 했지만 사람의 ISO는 빛에 대한 민감도는 한 6400 정도 돼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한 3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은 밤에도 그래서 잘 찍는 거죠. 카메라보다 여러분들이 잘 그나마 보이는데 카메라로 찍으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이 눈에 대한 민감도가 지금 사람 눈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은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같이 보더라도 그게 다 선명하게 보이죠. 근데 카메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뇌가 사실은 어, 이 가까운 곳, 먼 곳에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시각 정보를 이 뇌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사물들은 사실은 다 시각 처리, 뇌가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카메라 가져다가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같이 것도 찍어보고
ISO도 좀 달리해서 찍어보고 셔터 스피드 이런 거 가져다가 찍어봐라. 그리고 근접선. 그래서 그렇게 찍어봐라 했던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시각 정보, 청각 정보, 뭐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복합적으로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 그걸 잘 인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똑같이 뭔가를 문제를 줬어도 그냥 넘어가는 친구가 있고 조금 제대로 작용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여기 설문지에 저번 시간에 부모님이랑 같이 해보라고 약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주에 제가 여기 설문지에 이런 걸 올려놨어요. 뭐냐면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 해가지고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었나요? 이거 해서 한 발로 오래 눈 감고 서 있으면 얼마나 할수 있나? 1분 이상 여러분들은 20대 10대이기 때문에 1분 이상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균형 감각이 다 있기 때문에 운동 기능도 다 있고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에 좀 하셨다면 여기 25초 30초 정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게 좀 근력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데 이거 여러분들 직접 진짜 하셨던 사람은 1분 이상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반응을 봤어요. 결과를 쭉 봤더니 여러분들의 결과를 한번 볼게요. 여기 사실 부모님들이랑 같이 하고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도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한 거였는데 여기 한 발로 오래 서 있을 수 있었나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제대로 막 찍었는지 보면 여기 여러분들이 1분 이상이 지금 35%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10대이기 때문에 아직 20대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 1분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35%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50대 어르신이 있는지 왜 이게 18명이나 25초 안으로 했다는 이 친구들은 사실은 근력이나 아니면 뭐 평형 감각에 관련된 이 센서가 문제가 있거나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그 실제로 이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하라는 겁니다. 공부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준 영상, 팬 영상을 가져다가 스스로 꾸준히 매일 하는 친구들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게 여기 패들렛까지 올려서 실제로 조금씩 하루하루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 설문지처럼 패들렛에 내가 영상 올리고 뭐 이런 사진 찍는 거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3학년 8반 1번 학생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검은색 하면 뭔가 사진 찍어서 뭐 올리려다가 뭐 잘못 찍혔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패들렛에 아무것도 안 올리는 친구보다 뭔가 해서 올리려고 이 주소까지 클릭해서 사진을 올린 친구랑 안 올린 친구랑은 다르거든요. 자기가 이 사진 하나 올리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아서 그래도 동공에 대해서 좀 관심 찾아보다가 올린 친구랑 자기가 이걸 흐릿하지만 그래도 이 흐릿하지만 사실 홍채랑 동공이 보이고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사람을 볼 때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볼 때는 진짜 동공이 커지고 좋아하는 사람 보면 동공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은 앞에 보는 사람이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선을 가지고 있는지 동공을 보면 알아요. 물론 연예인들이 이 동공을 크게 보이게 하려고 이 렌즈를 끼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검은 서클 렌즈를 껴버리면 나중에 보면 이 근육이 그 홍채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면서 자기가 빛에 대한 어떤 조절 능력이 갖춰야 되고 여러분들 눈은 너무 많은 빛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빛을 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면 눈에 이상이 조금씩 무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서클 렌즈 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책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어떤 정보들을 서로 집어넣길 바랬거든. 그래서 지금 제가 찾은 양보다 여러분들이 찾아주신 이 고양이 사진이랑 그런 이런 재미난 태풍의 눈도 있지만 태풍의 눈도 보면 이 태풍의 눈이 잘 보이는 태풍이 있고 잘 안 보이는 눈이 있고 그래요. 이 태풍의 눈이 뚜렷하고 크면 클수록 초대형 태풍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라도 뭔가 하나라도 받아서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눈 사진 찍을 때도 사진의 어떤 각도랑 빛이랑 이런 걸 잘 맞춰서 찍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인터넷 사진들 이 동공 사진 찍었을 때 어떻게 찍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찾아보면서 도전해보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들 만약에 그 귀여운 사진 이 동공이 큰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면
사실은 어두울 때 이 고양이 동공이 커질 거잖아요. 근데 이 화면이 밝게 나오게 하려고 한다면 이 카메라 찍을 때도 어떤 셔터 스피드로 어떤 크기로 어떤 빛의 단치에서 찍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저저번 주 별 관찰할 때도 이런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그 빛의 아니 뭐 빛의 양을 좀 조절하고 사진기도 잘 찍으면 나중에 놀라운 사진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보면 뭐 연애 잘하려고 해도 여자친구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구도를 잘 맞춰서 예쁘게 찍어주고 좀 달라고 좀 찍어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어떤 이런 시각의 경로, 이런 사진기의 그 기능,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응용하고 자꾸 활용하시다 보면 그 좋은 사진을 계속 찍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눈도 그리고 여러분들 뇌도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시각 정보를 조절하고 그 센서를 여러분들이 잘 뇌가 처리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꼭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학생들이 지금 자꾸 이 온라인 수업을 하시면서 사실은 오히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영상들이나 아니면 찾아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걸 해놨거든요. 이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한번 집에서 건강도 해보시고 체크해 보시면서 자기 근육도 관리해 보시면서 이런 뭐 자기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운동신경, 뭐 말초신경, 뭐 자기 체온 조절, 이 동공반사는 이 눈에 관련된 거는 또 후뇌에 관련돼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 눈에 관련된 조절은 또 뇌 어느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균형 잡는 것도 한번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있으면 균형 잡는 것도 똑같이 눈 감는 것도 훨씬 더 쉽다라는 거 하면서 이런 떤 협력에 대한 느낌, 그리고 혼자가 힘들면 둘이 저 같이 균형을 잡는 것도 더 좋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셔서 여러분들이 수업은 요즘은 이렇게 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 자꾸 안 한다고 민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더 힘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매일 꾸준히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4시간 다 누르고 있잖아요.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뭐 중3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의 영향, 선생님의 어떤 간섭을 계속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매일 할 수 있는 건 달라. 물론 지금 몇 명, 여기 뭐 한 반에 2명, 3명 정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려워서 과제를 안 한다면 그건 좀 뭐 말이 되겠지만, 근데 사실은 계속 하는 친구랑 계속 안 하는 친구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제가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도 저한테 질문을 통해서 여기 틀리는 친구도 조금 맞으려고 더 노력하는 애들은 이 중위권으로 가는 거고, 이 중위권으로 간 친구들도 저한테 질문을 모르겠으면 더 질문을 해서라도 다시 맞으려고 질문하는 친구는 점점 상위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인 능력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능력, 그거를 활용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피드백을 좀 줬더니 여러분들 0점, 아무것도 그냥 다 틀리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조금 다 맞은 친구, 뭔가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친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근데 자기가 자꾸 잠만 자고 자꾸 미루기만 하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거 가끔씩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친구한테 영향을 받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도 그리고 실력도 점점 성장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